가장 중요한 게 윤리위 징계 심사가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이 징계와 관련해 가지고 아니 근데 요청 대상자가 친한계뿐만 아니라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도 징계 요청. 아 그래요? 네. 그 다수의 중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징계 이유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도 사태 직접적 당사자이자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동혁 대표를 공개 조롱했다는 게 이유라고요? 조롱하셨나요? 이게 참 문제가 네. 그 윤리위원회에 누구나 제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설주환 변호사님도 저는 당원이 아니라서. 당원이 아닌 사람도 제소가 가능하지 않나요? 네, 제가 그러니까 누구나 윤리위원회 제소가 가능할 거예요. 네. 그럼 제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처리한다 지금 이런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들까지 하나하나 공개하는 건 네. 그건 당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제소들이 들어오든지 간에 안 되는 거 다 정리하고 꼭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안건 부의한 다음에 처리할지 등을 정리하는 게 당의 기본적인 운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기본 운영 이 철학이 다 깨진 지 오래된 상황이라 이거는 윤리위 카드를 꺼내든 순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본인은 또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을 이렇게 만드는데 빨리 한 칼에 징계해라 그러니까. 라는 요구사항에 호응하고 싶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호응이 되냔 말이에요. 힘이 없는데. 하더라도 법원에서 가처분에 기각당하고 내부에서도 한다고 최고위가 이 내용들이 다 동의가 될까요? 네. 옛날이랑 상황이 아예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 상황이면 장동혁 대표가 이 윤리위의 늪에 빠질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좀 틀어야 되는데 정치를 해도 너무 못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권파인 우리 우리가 이 방송 초창기에 네. 이틀막법에 대해서 막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어. 어떠한 단체의 지도부, 네. 어떠한 단체의 대표에 대해서 네. 비판을 했다 그래서 징계가 쉽사리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아, 이틀막법은 대통령이 비판을 했다 그래서 이틀막하냐? 우리가 비판했잖아요. 네. 똑같이 당 대표에 대해서 이견이 다른 당원이 있다. 물론 당이라는 거는 그 의사의 결사체라고 한다 하더라도 네. 일반 당원들이던 혹은 아니면 당의 다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죠. 우리 지금 축구협회 홍명보 얼마나 비판합니까? 네. 그 비판한다 그래서 야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인데 네가 싫으면 네가 임인가? 이러지 네. 않잖아요. 네. 지금 똑같은 원리거든요. 이른바 재선거에 대해서 당대표가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 그래서 징계를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태흠 그 충남도지사는 네. 재선거를 아예 그 소청에 안 들어갔어요. 그 안 들어간 사람들도 징계를 해야 되냐? 논리가 이상하게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소를 했다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를 징계위를 뭐 열 것인가, 그럼 약식으로 처리를 하던가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징계의 기준은 저도 이제 지방선거 때 강원도 선거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나중에 이제 SNS에 주요 사람들의 SNS를 봤는데 이른바 국민의힘 후보자가 아니라 다른 무소속 후보자나 다른 당 후보자를 지원했던 사람들 근데 그것이 명확히 의사표명한 게 증거로 남아있는 경우 SNS에 글을 올렸다던가 이러한 사람들은 명백히 징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 단순히 뭐 당 지도부나 당 대표를 뭐 비판했다 혹은 아니면 다른 의견을 냈다 아니 뭐 회사 뭐 주주면 회사 경영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거든요. 내가 주주인데 왜 잘 안 하냐 이렇기 때문에 징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첨언하고 싶은데 네, 네.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당 밖에 있는 사람을 도왔다, 해당 행위다. 네. 그럼 아주 가까운 일례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김문수 후보가 있는데 그렇죠. 밖에 한덕수 후보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한덕수 후보의 수석 대변인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수석 대변인. 김기흥 대변인. 아니, 김기흥 대변인 말고 수석 대변인이 이정현 의원이었어요. 아, 맞아. 네. 이정현 맞아요. 의원은 네.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장동혁 체제에서 공관위원장. 공관위원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혀갖고 당의 지방선거를 이사다를 만들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주세요, 제발. 네. 그러네. 뭐 거기는 그 경선이었고 통합의 경선이었고 본선은 다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이라는 사람하고 혹은 아니면 다른 무소속 후보자랑 야 당내 경선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해를 되는데 그래서 단일화로 된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박원순과 박영선 민주당 네. 사례에서는 네. 박원순이라는 외부인과 박영선이라는 정당인이 경선을 갔잖아요. 네. 본인들 뭐 범진보 후보 만든다고. 네. 그때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박원순도 가고 박영순도 가고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하나 후보로 내는 거야. 이러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문수 한덕수는 그 당시에 물론 뭐
마지막에 가서는 안 됐지만 하나의 후보를 내는 거야라는 약속을 전제로 하고 도와주러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지금 결하고 좀 다르지 않나. 아니 그러면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뭐 당 대표에 대한 뭐 사퇴를 얘기한 사람은 안 되고 일단 빠져야 된다 네. 생각하시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가 제일 많이 되는 게 한동훈 무소속 후보 도운 사람들 네.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친한계로 있는 뭐 김혜지, 박정훈, 배현진, 안상훈, 우재준, 정성국, 진종호 이름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거 현직들 말고 원외 당협위원장들 중에도 많이 가서 대놓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놓고 마이크 잡고 일하던가. 아니, 뭐 김정혁 최고위원. 뭐 그런 분들도 네. 있고. 근데 김정은 최고위원이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인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당협위원장. 아 당협위원장이요? 고양병. 예, 이런 분들에서 징계가 없으면 사실 과거에도 윤상현 의원 무소속으로 2번 당선됐죠. 네. 이철규 의원도 무소속으로 당선됐었고 네. 김무성 의원 무소속으로 되고 한성교 의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아도 돌아오세요라고 친일 친박 이른바 친박 학살 있을 때 네. 그때 국민의힘에 있는 주요 그 당시에 있는 한나라당에 있는 주요 그 당직자들이 뭐 전화로 얘기하던가 아이고 좀 안타깝게 됐다 이 정도 의견을 표명하는 거지 네. 나중에 돌아와서 함께 일하자 이 정도인 거지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그 당시에 한나라당 후보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만약에 단죄하지 않으면 이게 선례가 되면 당 공천 시스템이 아예 무너집니다. 아니 근데 네. 지금 아니 보시기에 김성현 최고 보시기에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징계를 한다고선 쳐요. 징계 받는 사람들이 억울해할까요? 훈장으로 남는다? 네. 저는 그래서 아까 이름을 나열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사료를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네. 저는 배현진 의원님이 SNS에 올린 거를 제가 지난주에 처음 봤거든요.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대놓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뭐 대놓고 지원해주는 그런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런 부분은 지금 만약에 이거를 선례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징계라는 게 령이 서야 되는데 지금 무서워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징계라는 칼날은 명분이라는 수도로 갈아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지 칼날이 날카로워지고 사람들이 무서워집니다. 근데 그 명분이요 본인에게 천착되면은 굉장히 안 무서워져요. 예를 들어 나를 비판한 사람을 징계하겠다. 누가 봐도 사감이잖아요. 네. 그럼 이건 명분이 안 섭니다.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가지고요. 일단 대표답게 본인한테 사퇴하라고 했거나 본인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오세훈 시장님이 조롱했다? 뭐 조롱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가지고 징계하면요 징계를 영이 안 서요. 누가 봐도 좋게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품넓게 받아주는 게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무소속 후보나 우리 당 후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런 것들은 징계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최소화시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만 도려내는 게 맞지 팔다리 다 자르고 뭐 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지원을 한 사람들을 징계를 하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전 대표에 대해서 복당을 시켜야 된다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징계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럼 그분들 다 징계할 거예요? 이거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하나만 좀 먼저 정리해서 말씀하시면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한번더 저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적 대표가 칼을 꺼내 들 거면 정말 날카롭게 명분을 세워서 누가 봐도 명분이 있는 부분만 그것도 최소한의 징계를 해야지만 령이 설 거다 이렇게 봐요. 정치가 실종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논리적 구조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 다 깨어 맞춰서 과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2011년 4.7 보궐선거가 판이 열립니다. 그때 당내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 밖에 경쟁력이 센 사람이 있었어요. 안철수 의원이 있었죠. 굉장히 경쟁력이 세서 네. 사람들이 낮에는 국민의힘이 있지만 밤에는 다 가서 안철수 의원을 만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방송 보고 있는 당의 중진 의원들이야 많은 그 당시 의원들 중에 안철수 의원 만났던 분들 다 그때 그랬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 네. 많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논리대로 하면은 그때 그랬던 사람들 다 하나씩 찾아내고 징계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 아주 멋진 경쟁을 펼쳤고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 과정까지 멋지게 만들어내면서 4.7 보궐선거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게 그 다음 대통령 선거 승리까지 이어지게 되고 안철수 의원이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마지막 극적인 단일화를 끌어내는 그 발판까지 다 된 거예요. 이번 부산 선거에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하나하나 끄집어 갖고 누구를 징계한다 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랑 소리를 비교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 승부가 났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좋든 싫든 보수당에 있는 사람이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 결국은 다 한 배에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끝나고 났으면 이 정치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건지를 고민하는 게 지도자의 그릇인데 이걸 갖고 너 그때 그랬지. 너 때문에 졌어. 졌으니까 이 사람들 다 하나하나씩 목을 쳐야만 직성이 풀려. 그래야 당이 기강했을 거야. 정치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과연 장동혁 대표를 평가할까요? 장동혁 대표가 조금이라도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선거는 비록 졌고 그동안의 정치에서 비판이 많지만 그래도 장동혁 대표한테 남아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어라는 모습을 보이려면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장 대표를 도와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거다. 저는 뭐 반론. 덧셈의 절치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먼저 김성열 최고위원님 말 빗대어서 또 말씀을 하자면 그러니까 또 그 김병민 부시장님 말씀을 하자면 정당인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 대선 때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는 욕만 했어요. 네. 그리고 그 김문수 후보는 제가 칭찬만 했습니다. 욕 네. 한 번도 안 하고. 네. 이재명 후보는 그 욕만 하고 칭찬 안 했습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욕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했어요. 네. 왜냐면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제가 좋은 감정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개혁신당에 대한 개혁적인 것도. 네. 하지만 정당인으로서 방송이든 사적인 자리에서 야 이준석 좋다. 이준석 좋은 사람이야.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는 투표자에게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네. 선거 끝나고 제가 방송에 나와서 개혁신당 잘합니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죠. 자, 한동훈 덧셈의 정치도 선거 끝나고 그 다음에 한동훈 의원 당선이 되던 당선이 안 되던 한동훈 의원 아쉽다 혹은 잘한다 이런 부분은 좋게 본다 이건 할 수가 있지만 선거 운동기간 예비 후보 운동기간 포함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무소속에 등록을 한 그 시점부터는 그 정당이라고 하면 특히나 그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받은 국회의원이나 혹은 주요 당직자로 하면 그러면 박미식 후보자에 대해서 오히려 지원을 했었어야지 아니면 한동훈 후보를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던가. 근데 그 아까 말한 밤에 누굴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건 증거나 사료가 없잖아요. 증거나 사료가 명백한 분들이 있다니까요. 본인 SNS라는 거에 올리던가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하던가 이런 분들은 전 징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하여튼- 한마디만 네. 보태면 네. 저도 지난 대선에 네. 이준석 캠프 있었고 이준석 대표를 지금도 지지하지만 사실은 지난번에 경쟁자가 김문수 지사셨잖아요. 전 지사라님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지사 때부터 모셨으니까. 전 시작을 그쪽에서 했어요. 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배우고 그 당시 얼마나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었냐면 경기도에 들어가자마자 전국에서 청렴도 꼴등이었던 경기도를 2등까지 그 다음엔 또 1등까지 이렇게 끌어올렸던 정말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한 정치인이었어요. 관련한 미담도 정말 많아요. 난 사모님한테 가서 어떤 대우 받았었는지 이런 것들도 내가 그 당시에 했으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 아깝다. 근데 그치, 이랬어. 못하지. 왜? 못하지. 청당인이니까. 네, 나는 우리 당의 이준석 대표를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아해도 정당인으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선거 운동 기간에는 참아야 된다. 하여튼 근데 참 이 징계 국면으로 이 시기에 가는 게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되는지 뭐 우리 댓글에 그렇지요. 보니까 뭐 네. 리스크가 징계를 있겠죠. 강하게 해야지만 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가 좀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판단은 안 서요. 솔직히 근데 아쉬운 건 이 시기에 굳이 징계 국면으로 가야 되는 거는 솔직히 아쉬워요. 지금 어찌 보면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전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의 어떤 국정 지지율도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야당으로서 조금 더 좀 세게 어떤 대정부 투쟁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동혁 대표가 복귀 이후에 먼저 한 것이 징계 국면이다. 너무 징계가 시끄러워요. 뭐 징계위는 제가 또 그 국민의힘 당직자로서 말씀드리면 네. 그 윤리위는 네. 그 독립된 기구입니다. 아니 나그 말이 제일 우리 또 눈 가리고 아웅이야 솔직히. 고품격 흑백요에 대해서 바른 소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독립기구라는 말씀을 좀 아니 드립니다. 독립기구인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 영향력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야당이 조금 더 지금 지지율이 약간 좀 꺾이기 또 시작하거든요.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약간 보합세에서 우측으로 가는 것 같고 우상승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뭐 한번 징계 되는 거 한번 보고 한번 또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